안녕하세요. 얼마 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고 한 사람의 아내가 된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10년 전 헤어진 저희 친아버지 때문인데요. 다시 만나게 되었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저도 처음엔 무척 반가웠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무슨 삶을 살다 오신 건지 막무가내로 뻔뻔하게 행동하는 친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당황했고 결국 지금은 다시 연을 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만나 행복한 삶을 꿈꿨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던 안타깝고 서러운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린 시절 저는 엄마와 함께했던 순간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물론 제 남동생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두 남매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아버지께서 저희를 힘들게 키우셨어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새벽에 나가셔서 밤늦게 들어오셨고 그럼에도 꼬박꼬박 저희 밥을 챙겨주셨던 건 어렴풋 생각이 납니다. 엄마가 안 계셔도 아빠가 있었기에 저희 두 남매는 행복했고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10살이 되던 해 아빠는 저희를 친할머니 댁에 남겨두고 집을 나가셨어요. 처음엔 일을 하시느라 안 오시나 바쁜 사정이 있는 걸까 하며 매일 밤마다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우는 동생을 보며 아빠는 반드시 곧 돌아오실 거라면서 울지 말라고 달래주었지만 저 역시 잠자리에 드는 순간이면 눈물이 흘러나왔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해보았어요. 효과는 전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하루도 빠짐없이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다치지 않기를 바랬죠. 그러면서 저희의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렸고 둘 다 대학에 진학했어요. 물론 그때까지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저와 남동생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에 가서도 저희는 학비를 대줄 어른이 없었기에 장학금을 받으며 다녀야 했고 부모가 없는 자녀들은 대학 내에서도 학비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해주었기 때문에 무사히 졸업까지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졸업 후 간호사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남동생도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참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아빠에 대한 기억은 어느새 흐려졌고 그리움 또한 익숙해져서 아무렇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저 그런 일상을 살면서 가면 되지라는 생각에 열심히 일을 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현재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 병원에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손님으로 병원에 몇 번 방문을 하다가 저와는 자연스럽게 친밀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그 후 주말마다 서로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다가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친절하고 자기 일에 열정적이면서 주위의 사람들도 챙길 줄 아는 그릇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연상이지만 저한테만큼은 귀여운 애교도 보여주고 큰 강아지처럼 동글동글한 반전적인 모습도 보여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고 당장이라도 이 멋있는 남자를 꽉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소미야, 나랑 결혼해 줄래? 오빠가 지금보다 훨씬 잘해줄게. 물론 지금 한창 꽃다운 나이고 20대라서 결혼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오빠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당연하지 오빠. 나도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왜? 뭔가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는 거야?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해결해 볼게. 그게 아니라 결혼을 하려면 오빠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조금 무서워서. 오빠도 알다시피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 아빠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모르고 그런 나를 과연 며느리로 받아주실까?
우리 부모님이 그런 문제로 다짜고짜 반대하실 분들은 아니시지만 혹시나 반대하시면 난 끝까지 설득해서 너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도 조금만 용기를 내주면 안 될까? 부탁이야, 소미야. 알겠어, 오빠. 그럼 우선 부모님께 따로 연락해서 내 이야기를 먼저 좀 들려드려. 그리고 보기 싫다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얼굴 한번 보자고 하시면 기회가 있는 거니까 나도 준비해 볼게. 벌써부터 그런 말 하지 마, 소미야. 물론 네 입장은 이해하지만 부모님이 허락을 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 사이는 변함없어.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 때문에 헤어질 생각은 절대 하지 마. 오빠 부모님 반대하셔도 나랑 지금처럼 잘 지낼 수 있을까? 난 자신이 없을 것 같은데? 됐어. 걱정하지 마. 일단 내가 내일 부모님과 통화해 볼게. 그리고 나서 인사를 드리러 가자. 그렇게 오빠는 부모님과 먼저 연락을 취한 듯했고 이틀 뒤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을 직접 뵈러 가자면서요. 저는 걱정이 되었지만 오빠를 믿고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밝은 얼굴에 입가에는 미소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등에는 긴장으로 흘러내린 식은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민호 여자친구라고 했죠? 반가워요. 오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소미라고 합니다. 이름처럼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도 참하니 우리 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하네요. 만날 우리 소미 씨 이야기만 하면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서 보기가 좋았거든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오빠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항상 친절하고 잘해주고. 보아하니 소미 씨도 우리 아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직 결혼에 확신은 없는 건가요? 예? 아니요. 그건 아닌데.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전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적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소식이 끊긴 지 10년이 다 되어가요. 그건 우리 소미 씨 잘못이 아닌데 그런 이유로 우리가 반대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소미 씨 사정을 다 알고도 좋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결혼은 둘이 하는 거지 우리랑 넷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실은 허락을 해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울지 말아요. 누가 보면 반대해서 우는 줄 알겠네. 이제 우리 아들 그만 애태우고 프로포즈 받아줘요. 결혼 날짜도 둘이 편할 때 잡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친할머니뿐이라서 전화로 이 소식을 알려드리자 너무 기뻐하셨고요. 남편은 저희 남매를 키워주신 할머니께도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동생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 우리는 다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답니다. 아이고, 우리 이쁜 강아지가 멋진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다니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나온다. 아빠도 없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이 할미가 너무 고맙다, 소미야. 고마워. 저야말로 아빠도 없이 저랑 동생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감사해요. 물론 아빠는 결혼식에 못 오시겠지만 할머니라도 꼭 와서 나 축하해줘야 해. 알겠지? 그럼 물론이지. 이 할미가 친구들도 몽땅 데리고 갈게. 걱정 마라. 알겠지? 누나, 나도 직장분들한테 누나 결혼식에 꼭 오라고 할게. 그리고 형, 우리 누나 한성깔 하거든요. 결혼 준비할 때 엄청 싸울 수도 있으니까 형이 잘 참아줘요. 알겠죠? 형? 야, 네가 우리 오빠랑 얼마나 친하다고 벌써 형이야? 그리고 넌 꼭 누나 결혼하기 전에 성격 이야기를 해야겠냐?
둘이 진짜 사이가 좋은가 보네. 난 외동이라 항상 형제나 자매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앞으로 이 두 사람하고 같이 지낼 생각하니까 벌써 재밌어지는데? 형, 우리 누나 잘 부탁해요. 겉으론 씩씩해 보여도 속은 어린애예요. 많이 부족하지만 형이 이해해주면서 잘 보듬고 살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빨리 결혼하는 거니까. 우리 결혼하게 되면 언제든 집에 놀러와도 좋아. 가끔 누나 심심해하면 같이 놀아줘. 알겠지? 네, 형. 정말 고맙습니다. 다행히 오빠는 성격이 좋은 탓에 저희 가족들과 금세 친해질 수 있었고 모두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서로 모아놓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간단하게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날 서로의 통장 내역을 처음 보는데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돈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여기 적혀있는 돈 전부 오빠가 모아놓은 거 맞아? 나보다 3년 먼저 일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모을 수 있어? 혹시 오빠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야? 응? 아니? 내가 숨기려고 의도한 건 아닌데 네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를 않아서 나도 그냥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나 생각보다 재력가야. 오빠, 그냥 회사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고 보니 오빠가 다니는 회사를 한 번도 안 가봤네? 어떻게 연애하는 3년 내내 가볼 생각도 안 했지? 그러게. 나도 너한테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네가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얼마나 속이 타는 줄 알아? 결혼한다고 하니까 드디어 자랑할 기회를 주는구만, 우리 박소미 씨. 오빠도 참. 그런 건 진작에 말했어도 됐잖아. 그래서 오빠가 다니는 회사는 어떤데? 실컷 자랑해도 돼. 월급 많이 받는 대기업이야? 말하면 입 아프니까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오빠 회사 한번 가볼래? 생각보다 재력가라는 말에 저는 내심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오빠 회사를 보니 저는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죠. 평범한 회사원인 줄로만 알았던 오빠는 자기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젊은 베처 사업가였습니다. 근처에 본인이 운영하는 공장도 있다더라고요. 놀란 제 표정을 보고 오빠는 흐뭇했는지 제 손을 잡고 회사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오빠의 손에 이끌려 막 회사 입구를 지나가려는데 웬 경비옷을 입은 아저씨가 남편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걸음을 멈칫했습니다. 소미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문제 있어? 오빠, 방금 오빠한테 인사한 저 경비 아저씨 말이야. 저분은 엊그제 새롭게 뽑은 경비원이야. 그런데 그게 왜? 뭐 잘못됐어? 나 잠시만 다녀올게. 기다려. 확실했어요. 그동안에 그리워했던 저희 친아버지. 저는 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중년 남성을 뒤쫓아갔습니다. 손을 잡고 저와 얼굴을 마주하자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이더니 갑자기 도망을 치더라고요. 저는 놓치지 않고 계속 아빠를 부르며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계속 모른 척하며 사람을 잘못 봤다고 말했던 남성이 뛰던 걸음을 멈추고 저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아빠 맞죠? 10년 전에 나랑 동생 놔두고 집에서 나갔잖아요. 아빠 맞죠? 그게... 이 넓은 서울에서 이런 식으로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정말 미안하다, 소미야. 그동안 어디서 뭐 하면서 지내신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 둘을 내버려 두고 가셨어요? 밤마다 아빠 돌아오게 해달라고,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요? 미안.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그 당시에 나도 너무 힘들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했단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어. 미안하다. 미안해. 지금이라도 이렇게 나타나줘서 고마워요, 아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이젠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가족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아빠. 고맙다. 정말 고마워, 소미야. 그렇게 10년 만에 친아버지와 만나게 되었고 이 기쁜 소식을 남동생과 친할머니 그리고 예비 남편에게도 말해주었습니다. 남동생은 아직까지 아빠에 대한 원망과 어색함이 뒤섞여 당분간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깍듯하게 인사를 다시 올렸고 저는 아빠에게 이 사람과 결혼을 약속해서 현재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빠는 너무 좋아하셨고 축하한다며 우리 둘의 손을 잡고 또 한 번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제 결혼식장에서 제 손을 잡고 들어가줄 친아빠도 만났겠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되어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친아빠를 만나게 된 후 불행이 시작되었죠. 남편의 회사 1층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던 아버지는 처음엔 성실하게 잘 하는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남편 사무실로 찾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허구한 날 전화로 남편에게 내려와서 같이 수다나 떨자며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이, 우리 예비사위, 안 바쁘면 잠깐 내려와서 같이 차 한잔 마실까? 경비실에만 있으려니 영 심심해서 말이야. 장인어른, 죄송하지만 저 좀 이따 회의가 있어서 준비해야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우면 내가 직접 사무실로 올라가지 뭐. 몇 층이야? 장인어른, 지금 근무 시간 아니십니까?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오시려고요? 에이, 나 말고 경비 2명 더 있잖아. 게다가 난 이 회사 사장 장인인데 누가 뭐라고 해? 장인어른, 혹시 다른 분들에게 저와 장인어른의 관계를 다 말하고 다니셨어요? 당연하지. 그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다들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 어떤 회사에 있는 사람인지 각인시켜주려고 만나는 사람마다 말하고 있어. 아버님, 그렇게 일일이 소문을 내시면 제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아직 결혼 전이고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이라도 내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자네 이미 우리 딸이랑 결혼하기로 했다고 나한테 막대하는 건가? 내가 10년 전에 집을 나갔어도 아빠는 아빠야. 우리 솜이 나 다시 만나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지? 그런데 자네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 알게 되면 솜이가 얼마나 실망할까? 이런 식으로 남편을 반협박적으로 대했어요.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차나 과자를 몽땅 먹고 가는가 하면 경비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농땡이를 피우면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막무가내로 졸라대기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남편은 저한테 말도 못하고 아버지의 요구사항을 전부 들어주었죠.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막행은 점점 더 심해졌고 심지어는 회사 안에서 갑질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원들 중에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누구인 줄 아냐며 욕을 쏟아부었고 회사의 사장이 경비의 사위라는 것을 알고 빌빌거리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사장이라도 된 것처럼 승진과 많은 월급을 약속하며 남편을 꽤나 곤란하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장인어른, 죄송하지만 이제 이런저런 말을 지어내면서 저를 곤란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제 직원 몇 명한테 욕도 하시고 다른 분들에게는 월급을 올려주네 마네 하신 것 같은데 자꾸 그러시면 저 너무 힘듭니다. 아니, 나한테 잘 대해주고 깍듯하게 해주는 사람은 자네가 알아서 월급 올려주고 해야 내 위상이 살지. 내가 이 회사 사장의 장인인데 그 정도도 못하나? 내가 경비실에서 빌빌거리는 게 자네가 원하는 일이냐고? 빌빌거리다뇨. 저희 직원들 경비원이라고 해서 갑질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님은 다른 경비원들보다 2배 월급을 드리고 있는데 만날 일 안 하시고 놀러 다니시고
심지어 제 사무실을 마음대로 들어오셔서 제가 얼마나 곤란한 상황인지 아세요? 회사에서도 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자네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쳤나? 그럼 내가 내 딸 자네하고 결혼시켜주는데 공짜로 결혼하려고 했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네가 하는 짓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장인을 이런 경비직에 계속 있게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장인어른을 회사 직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일을 하기 싫으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제가 월급의 절반은 매달 입금시켜 드릴게요. 이젠 장인까지 쫓아내려고 하나? 우리 소미가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을 펑펑 흘릴 걸세. 지금 내가 전화해서 자네가 나한테 한 짓 몽땅 말해줘? 그럼 소미가 너랑 결혼할 것 같아? 고정하세요, 장인어른. 안 그래도 결혼 준비로 피곤해하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시려고요. 이번만 넘어가 드리는 겁니다. 또 한 번 저를 곤란하게 만드시면 저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소미 이야기만 나오면 그저 벌벌 떨면서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해? 싸가지 없는 것 같으니라고. 정말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남편은 마음을 단단히 먹은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수시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멋대로 사무실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문 앞에 다른 경호원을 세웠죠. 큰 소리로 반말을 하며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예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엔 대놓고 지적을 했으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퇴사 처리를 하겠다며 단호하게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 모습에 아버지는 적잖이 당황했고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하나둘 아버지의 갑질에 대응하며 비위를 맞추려 애써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어이 김씨, 나 잠시 우리 사위 사무실에 다녀올 테니까 좀 봐주게. 이봐, 이제 그만하지. 자네 그런 식으로 사위 이용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나? 아무리 우리 사장님이 자네 장인이라고 해도 같이 경비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할 거 아닌가? 뭐? 그동안은 찍소리도 못했던 양반이 갑자기 왜 이래? 장인이 사위 얼굴 좀 보러 가겠다는데 그렇게 잘못됐어? 누가 잘못됐대? 그럼 일을 끝내고 가던지 아니면 최소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고 가던지 해야지. 어쩜 사람이 이렇게 개념도 없고 예의도 없나? 이 자식이 지금 나한테 감히 개념도 없다고 했나? 자네 그나마 붙잡고 있던 경비일까지 못하게 되고 싶어? 확 잘라버리기 전에 입 닥쳐. 그래, 잘라라 잘라. 나도 도저히 너랑 같이 일 못해 먹겠다. 너같이 싸가지 없는 사람 비호 맞춰가며 일할 바엔 다른 곳으로 가서 취직하는 게 낫겠다. 잘난 네 사위한테 당장 나 자르라고 해. 알겠냐? 이게 진짜 미쳤나? 너 진짜 내가 오늘 중으로 확 잘라버릴 거야. 알겠어? 어휴, 내가 어쩌다 저런 놈을 만나서. 에잉. 그러자 참다 못한 경비원 아저씨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갑자기 문을 박차고 나가더니 남편이 있는 사무실로 가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갑자기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사장님, 그동안 참다가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사장님의 장인이라고 해도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막 대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또 장인어른이 일을 저질렀습니까? 말도 마세요. 일은 만날 안 하는 주제에 사장님 들먹거리며 자기가 할 일도 안 하고 온통 저한테만 시킵니다. 그래놓고선 제가 한마디 했다고 이 회사에서 5년간 성실히 일해온 저를 자르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먼저 사장님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사람을 마음대로 자르는 사장이라면 제가 먼저 박차고 나가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네요. 아무래도 장인 어른을 내보내는 게 회사 이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기 내서 찾아와 주신 거 감사드려요. 그날 저녁, 남편이 저한테 저녁을 먹자고 해서 한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남편이 얼마나 곤란에 처해 있었는지,
나한테 말도 못하고 속이 문드러져 있었을지 이때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결혼 준비로 매일같이 만났으면서 갑자기 왜 이런 조용한 식당에서 밥을 먹재?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오빠? 그게 우선 네가 당황스럽기도 할 거고 기분이 매우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우선 결과적으로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 그만두시게 해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게 일하는 몇 달 내내 문제가 끊이질 않았어. 내가 너와 결혼하게 될 사이라고 장인어른께 말씀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사람들한테 인사를 강요하고 나를 이용해서 여러 회사 사람들을 부려먹었었어. 최근에 같이 일하던 경비 아저씨마저도 내 사무실로 찾아와 한 소리 하시더라. 뭐? 아빠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아니, 도대체 왜? 그야 난 회사 사장이고 장인어른도 그 정도 대접을 받고 싶으셨던 거겠지. 경비일 하실 때도 수시로 사무실로 찾아와서 나를 곤란하게 하셨고 근무 시간에도 자리를 이탈해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많이 끼치기도 하셨어. 게다가 월급을 올려달라면서 막무가내로 소리치시길래 2배로 올려드렸더니 점점 더 원하는 게 많아지시더라고. 웬만하면 우리 결혼식 전까지 참아보려고 했는데 나만 힘든 게 아니고 회사 사람들이 전부 힘들어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리게 된 결정이야. 10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것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 진작 말했으면 내가 아빠 찾아가서 말을 하든 말든 했을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당황하고 상처받을 거 아는데 나라고 말하기가 쉬웠겠니? 아무튼 내일 중으로 장인어른은 퇴사 처리될 거야. 미안해, 오빠. 난 아빠가 이제라도 우리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잘해주실 줄로만 알았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 울지 마, 소미야. 어떻게든 잘 해결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넌 얼마 안 남은 우리 결혼식 준비나 잘해. 괜히 너까지 나서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알겠지? 알겠어, 오빠. 일단 중요한 건 우리 결혼식이니까 나는 그것만 신경 쓸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도착해 당장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고 남편과 나눴던 대화가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뻔뻔한 아버지는 자신 있게 인정을 했죠. 마치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나서 내일 있을 퇴사 소식을 미리 말해버렸습니다. 순간 아버지는 울그락불그락하며 화를 내더니 너희 마음대로 될 것 같냐며 두고 보라고 하시더군요. 힘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아버지가 큰 회사를 어떻게 대응을 할까 하는 생각에 아버지의 그저 부질없는 마지막 발악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버지는 회사 입구 로비에서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고 남편의 멱살을 잡으며 폭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 있던 경호원이 아무리 말려봐도 아버지의 추태는 멈추질 않았고 이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들어진 저는 결국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죠. 동생은 10분 만에 회사로 왔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탓에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 쳤습니다. 우리 버리고 10년 만에 나타나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누나 앞길 망치려고 작정했어? 이 새끼가 어디서 아빠를 치고 있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당장 나가. 난 당신 같은 아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당장 어디로든 사라져버려. 키와 덩치가 있던 남동생의 힘에 이끌려 결국 아버지는 회사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나머지는 남편이 전부 돌아다니며 상황을 정리한 끝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욕을 해대는 아버지를 시골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일 못하게 되었으니까 그냥 조용히 친할머니가 계신 집으로 내려가세요. 남편한테 이런 일 겪게 한 것도 너무 창피하고 미안해요.
너무 부끄럽다고요. 내가 네 애비인데 이 정도도 못해? 그냥 공짜로 너를 그 자식한테 줄 것 같았어? 나한테 돈이라도 주던지 아니면 회사에 높은 직급이라도 줘야 계산이 맞잖아. 안 그러냐고. 내가 실수했어. 아빠를 처음 본 그날 난 그냥 모른 척 해야 했어. 이런 아버지가 뭐가 그렇게 반갑다고 끝까지 쫓아가서 이 사단을 만들었는지 너무너무 후회돼. 그게 지금 애비한테 할 소리야? 그저 남자한테 눈이 멀어 폐륜을 저지르다니. 누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당신이 우리한테 뭘 해줬다고 아빠야. 우리 키워준 건 할머니지 당신이 아니야. 그리고 뭐? 결혼할 거면 돈이나 주라고? 진짜 미쳤어? 10년 만에 나타나서 우리한테 이런 쪽팔린 모습 보여가면서까지 대접을 받고 싶었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너 이 새끼 안 본 사이에 많이 커서 이제 아빠한테 대드냐? 너희 나 이렇게 쫓아내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조용히 떠날 것 같냐고 이 후레 자식들아. 네, 잘 살 수 있어요. 아빠 없이 난 결혼도 잘할 거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 추해지시고 얼른 내려가세요. 아빠라는 존재가 끔찍해지려고 하니까. 그 순간 아버지의 커다란 손이 제 뺨을 내리쳤고 전 그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동생은 저를 일으켜 세웠고 아버지는 폭언을 하면서 유유히 회사 곁을 떠났어요. 뺨을 맞고 그제야 정신이 들면서 아빠와는 연을 끊는 것이 남은 가족과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좋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남동생과는 상의를 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된 일은 애당초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기억들이 순순히 지워지진 않겠지만 나름 잊고서 살아가기로 노력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둘의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저는 신부 대기실에 남편과 시부모님은 로비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며 한참 인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큰 소리를 내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소리를 듣고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100% 아버지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수습을 해야 하나 생각하던 찰나 남편이 허겁지겁 신부 대기실로 들어와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장인어른이 오셨어. 하지만 우리는 모른 척할 거야. 그냥 술 취한 취객이라고 말하고 경호원과 함께 내보낼 테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혹시라도 아는 척 하지 마. 알겠지? 그러다 아빠가 내 이름이라도 부르면 어쩌려고. 그렇게 되면 일단 걱정 말고 있어. 아버지랑 내가 최대한 막아볼 테니까 소미 너는 절대 여기서 나오지 마. 그렇게 말하고는 대기실을 나가 아빠와 실랑이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동생도 이 사태를 눈치껏 보고 이해했는데 신부 대기실에서 나가지 않고 제 옆을 지키고 있더군요. 벌벌 떨고 있는 저를 보고 동생은 손을 잡아주며 진정할 수 있도록 해주었답니다. 하지만 사태는 심각해져 갔고 저와 남동생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상의 끝에 남동생과 함께 나가 상황을 지켜보았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주정을 부리고 있는 아버지를 보니 시댁 식구들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 저와 남동생을 보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고 폭언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부욱 날아서 아버지에게 돌려차기를 한 방 크게 날리셨습니다. 당장 그만두지 못해? 어딜 와서 행패야. 꼭 이렇게 얻어터져야 그만둘 건가? 이 사람 당장 식장 밖으로 끌어내세요. 시아버지의 돌려차기를 맞은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뻗어버렸고 경호원이 그대로 들어올려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친할머니도 모른 척 조용히 그 뒤를 따라 나가셨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들이 다쳤는데 손녀 결혼식보다는 아들 옆에 같이 있는 게 마음이 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모든 사건은 술에 취한 사람이 식장으로 난입한 걸로 결론을 짓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큰 해프닝이 있었지만 우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후 하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저희가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시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사실 아까 결혼식장에서 술 먹고 난리 피운 사람이 10년 전 저희를 버리고 도망간 아버지셨어요. 얼마 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한테 이런저런 나쁜 짓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남편한테요. 오늘도 이렇게 안 좋은 일 겪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술 취한 사람이 솜이 네 아버지인 건 알고 있었다. 아들한테 들었거든. 많이 당황스럽고 한 번뿐인 아들 결혼식을 이런 식으로 망쳐놓은 것 같아서 솔직히 화도 조금 났다. 그래도 어쩌겠니? 이왕에 너를 받아들였고 결혼식까지 하는 마당에 엎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니다. 결론적으로 너희들 결혼식도 잘 마무리되었고 부부가 되었잖니. 그걸로 됐다. 그리고 솜이 네 앞에서 아버지께 발길질을 한 건 미안하구나. 내가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힘 조절이 잘 안 됐던 것 같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오히려 한 방에 상황을 종료시켜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데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와는 다시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생각해보니 차라리 안 계실 때가 더 마음이 편하고 좋았더라고요. 아마 며칠 뒤에 시골로 내려가실 거예요. 그래도 10년 만에 만나게 된 친아버지라 네가 마음이 많이 갔을 텐데 실망이 크겠구나. 오늘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신혼여행 가서 재미나게 놀다 오거라. 알겠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으니까 어서 옷 갈아입고 출발해라. 가서 다른 생각은 말고 둘만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 사진도 많이 찍고. 저희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신혼여행을 떠났고 생각 없이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가족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고 먹고 자고 놀고를 반복하며 오롯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여행처럼 편하고 즐겁게 다녀왔답니다. 일주일이라는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려는데 아버지가 또다시 남편 회사에 나타나서 우리 사위를 만나게 해달라며 추태를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만나주지 않고 경호원들과 경비원을 시켜 내보내라고 하자 이젠 남편이 퇴근할 때만 기다렸다가 저희 신혼집 근처까지 알아냈더라고요. 그러면서 허구한 날 저희 집 근처에서 죽치고 앉아 기다리거나 공원에서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한 저희 부부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접근 금지를 신청하였습니다. 100m 이내 접근이 불가능해지자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다가 결국 멈추더라고요. 한동안 조용해지고 소식 자체가 없길래 친할머니께 조심스레 전화를 해봤더니 아직 시골로 내려가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또 어디서 뭘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밥은 먹고 사는지 소식을 모릅니다. 이미 저와 남동생 남편은 모두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린 상태라 전화를 걸지도 받지도 못하는 상태였으니까요. 지금 현재까지도 친아버지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알고 싶지 않습니다. 10년 전 우리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보다 10년 후 다시 만난 아버지에게 더 큰 상처를 받아 정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차라리 만나지 않았을 땐 그리움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끔찍했던 기억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못되고 잔인한 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전 다시는 아버지를 찾으려 노력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예 얼굴을 보지도 않고 소식을 모르며 사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전부 아버지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을 거고 혹시라도 아버지의 소식이 제 귀에 들려오더라도 무시할 거예요. 아버지도 우연히 멀리서라도 저를 마주치게 된다면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야속하게 들리겠지만 아버지가 없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그럼 몸조리 잘하시고 10년 전 그러셨던 것처럼 혼자서도 잘 살아가실 거라 믿을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